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6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캐나다 부동산 판매자의 25%는 판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판매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셀러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다운사이징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뭐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많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올라서 이퀄티도 향상되고 그리고 모기지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서 론투 밸류도 조금 더 개선되고요. 그리고 임금이 오르든지 세이빙한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퀄티는 많이 올랐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퀄티만큼 이사 가려고 하는데도 올랐으니까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상승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판매하고 싶어도 이제 셀러들이 판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 전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25%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판매량은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는데 지난달에는 가격이 올랐죠. 그렇게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로 부족한 매물을 이유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매물이 갑자기 상승할 것 같지 않죠. 거기다 제가 여기 적어놓고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외곽의 주택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외곽으로도 이주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곽에 있는 주택 가격이 토론토 중심부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된 주택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세일 부분에서 공급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소식은 현재 부족한 공급량이 어떤 이유에서 생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 소식과 연관해서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판매는 둔화하고 있지만 캐나다 주택 가격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RBC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허그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최근 예전보다 더 적은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비딩 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균형이 이제 셀러에게 계속해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급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되고 있는 부족한 매물 공급량에 이제 백신 보급량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의 제한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더 증가된다면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 감소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원래는 판매량이 감소하면 가격도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데 지금의 주택시장은 워낙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시장과는 다르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에서는 RBC의 로버트 허그의 전망을 가져와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임대료도 토론토 도시 밖으로 나갈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외곽으로 갈수록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임대 가격도 외곽으로 갈수록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경향이 재택근무 추세의 확산으로 인한 추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주택시장의 거품을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볼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증거 자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Average Rental Price by Distanc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토론토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렌털 프라이스가, 임대료가 토론토 중심 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2.05% 감소했잖아요. 물론 이 중간에 예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시티 센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15.34%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임대료가 도시 중심보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렌털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프롬 시티 센터인데 검정색이 작년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이 이제 올해 메인인데,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했던 추세가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디스카운트 비율이 높아지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작년에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대략 50km 정도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5.43% 디스카운트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토론토 시티 센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서쪽으로는 버링턴 정도 될 거고요. 북서쪽으로는 오렌지빌 근처까지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니스필 조금 밑쪽일 거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간다면 뭐 위피까지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랑 비슷하죠. 주택 가격도 그 범위에서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에서는 주택 가격처럼 임대료도 도시 밖으로 나갈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보기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in bubble, fundamental don't matter, amenities don't matter, vacancy don't matter, the only thing that does is how much the next person is willing to pay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버블 상황에서는 펀더멘탈도, 그리고 뭐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이제 그런 요인들, 그리고 뭐 공실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문제가 되는 건 다음에 살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죠. 맞죠? 강력한 수요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장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팬데믹 기간 중에서 GTA에서 콘도 가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에 대해 이제 주가사에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증가했고, 이제 하늘색 쪽으로 블루 계통에서 진한 블루로 갈수록 상승폭이 낮은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곳이 심코예요. 심코 카운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듀람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할튼 리전이고요. 그리고 욕 지역, 그 다음이 시티 오브 토론토고요. 그 다음이 필 리전이고요. 그 다음이 더블린 카운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기사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토론토를 중심으로 50km 반경에서 주택 가격도 렌트 가격도 많이 상승했는데,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그 50km 반경이라는 범위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지역적인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낮게 상승한 더블린 카운티를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더블린 카운티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빌 위쪽으로 해요. 브람프턴에서도 한참 위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콘도가 생성될 만한 지리적인 특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다플린 카운티, 그 다음에 필 리전, 그 다음에 시티 오브 토론토, 그 다음에 욕 리전, 그 다음에 할튼, 드럼, 그 다음에 심코, 이 순서대로 평균 콘도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토탈 뉴 리스팅하고 솔트 뉴 리스팅 레이쇼는 average 콘도 프라이스 변화량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뉴 리스팅과 판매되는 이 요인들 사이에서 특이할 만한 상관관계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역별로 평균 콘도 가격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상승했는지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구글에 집을 사야 하냐고 묻는 캐나다인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는 통계 수치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글 검색에서 Should I buy a house? 라는 질문이 기록적인 주택 판매량을 나타냈던 그러니까 3월 다음 달인 4월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올해 4월 구글 검색에서 집을 사야 하느냐고 물어본 비율이 85였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판매량이 계속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4월에 인덱스가 구글에 검색한 수치가 85였죠. 그리고 4월, 5월 판매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월 현재 다시 59로 올라갔습니다. 구글 검색 수치가요. 그래서 이 소식에서는 구글에 검색한 수치가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는 판매량이 하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전 그래프도 조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은데 이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집을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음 달에 판매량이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글신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1월에는 40이었죠. 2월에는 64였다가 3월에 살짝 내려갔다가 4월에 85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주택가격이랑 판매량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판매량이 상승하는데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나도 구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통해서 과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던 거고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피크를 찍고 물론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치가 어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식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지난 5월에 캐나다 부동산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통계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주택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8.4%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캐나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지 참고해 보시라고 이 또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